안녕하십니까. 윤투TV 윤준철입니다. 오늘은 윤투TV 제 26012호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에 녹아든 세상사. 제목, 장동혁 2. 출마할 땐 탄핵 반대, 대표되니 계엄사가. 탁상에선 싸우는데 탁하에선 손잡았나. 이유 핑계 대지 마라. 이완용도 이유 있다. 며칠 전 장동혁 대표가 계엄에 대한 사과를 했죠. 그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 뜬금없이 느닷없이 계엄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대표 출마할 때에는 무자비한 의회 폭거에 대해 맞선 계엄이었다고 하더니 처음 그 소식을 접하고 우선 든 생각은 예전부터 정치하는 인간들은 낮에는 남부라고 피 터지게 싸우다가 저녁에는 만나서 술 마시고 같이 사우나 간다더니 역시 한통속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또 그 허망한 중도를 잡으려고 그랬다는 겁니까? 몇 번을 말해도 못 알아듣네요. 세상에 중도는 없습니다.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으면 그 중간에 관망파가 있을 뿐이지 무슨 관망파는 가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가는 겁니다. 시류에 따라 생각에 따라. 아직도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제일 보기 싫어하는 게 뭔지 모르나요? 자기들끼리 집안에서 싸우는 걸 제일 꼴보기로 보고 있는데 어느 축구팀이 경기하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운다면 그 누가 응원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팀이 이길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전체가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실망을 넘어 환멸을 느낍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계엄을 지지했던 젊은이가 단식 투쟁 끝에 병원에 실려갔다 해도 조용. 자기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으로 몰아가기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는데도 조용. 이재명 정권이 실정을 하고 폭정을 한다고 국민의힘을 선거에서 찍어줄 것이라 생각합니까? 한번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 하듯이 지 배만 차면 만사오케 돼지 새끼들은 끝까지 돼지 새끼네요.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왜 찍어야 되는데요? 그동안 뭘 했다고? 뭘 보여줬다고? 뭐 소속 의원들이 뭐 우리는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가지는 모든 특혜를 포기하겠다. 그런 결의라도 해봤습니까? 웰빙 정당으로 지내다가 야당이 된 지금 자기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은 지금 당이 와야 될 위기에 있는 지금 야당답게 투쟁이라도 해봤습니까? 웰빙 정당으로 쭉 지내다가 투쟁하는 방법도 모르겠죠. 정 모르겠으면은 민주당과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 있던 인물들이 5명, 6명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어나간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만일 김건희 여사가 남편 검찰총장 시절에 법무부 법인카드로 소고기 사먹고 과일 사먹고 몇천만 원치 법인카드를 끌었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전당대회에서 수백만 원씩 수십 명한테 돈을 뿌렸다. 또 CO형 공천 받는데 공천원금 1억이 왔다 갔다 했다. 그때 저 민주당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었건 없었건 간에 드러나는 문제점, 또 드러나는 정황, 증거, 사진, 동영상 이런 게 지금 차고 넘치는데 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정선거 이번에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확실하게 털고 가자 이런 주장을 왜 모아하는지 정말 그 속내를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도 왜 저렇게 폭주를 하는지 국가보안법 폐지라든가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뭔가 단단히 믿는 구석이 있는 건 아닌지 지난 대선에서 차이가 0.7%밖에 안 났는데 왜 그때 전혀 민주당스럽지 않게 재검표 소리도 안 나오고 부정선거 소리도 안 나오고 왜 그랬는지 이런 상황을 두고 장동혁 대표가 계엄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영혼 없는 영장 자판기 같은 그 판사들한테 맡기자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성명을 다시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엄으로 인해 국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은 정말 사과한다. 하지만 그 의회 폭거와 그 예산 장난질로 국정을 마비시킨 민주당이 그 상당히 책임이 있다는 것. 삼행시 장부의 이름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었더냐? 동전 뒤집듯이 그렇게 쉽게 바뀔 신념이었더냐? 혁신을 하랬더니 변신을 하네.
요즘 이 나라 대통령이란 사람을 보면 참 어이가 없죠. 책갈피 달러, 양궁 국가대표 선수, 깐죽거림, 비아냥, 일반 회사로 따지면 최악의 상승 갑질을 보여준 그 국정보고부터 이번에 중국 방문해서 그냥 우리 쪽으로 살짝 넘어온 거다. 뭐 줄을 꺼서 공동 관리하면 되겠다. 한 뼘의 국토에 대한 소중함, 0.1mm 국경선의 그 엄중함을 전혀 모르고 한국전쟁 막바지에 휴전선 획정되기 전에 한 뼘의 땅이라도 대한민국 영토에 포함시키고자 피를 흘렸던 그 우리 선조들 하늘에서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시진핑이 앞으로 어떻게 할래 하니 착하게 살겠습니다. 특히 앞거는 그 어쩌라고요. 국민이 묻고 싶은 것을 대신 물은 기자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범위 중국인이 지금 중국에 있는데 하니까 하는 말이 어쩌라고요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 어쩌라고요에 참 많이 질타를 하더군요. 무슨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인이 그랬다고 중국을 미워하면 되나? 참 전혀 질문의 뜻과도 맞지 않고 대화의 맥락과도 맞지 않은, 그동안 전체 맥락과도 맞지 않는 말을 많이 했지만 이번에도 저는 왜 저기서 저런 말을 하지? 범죄를 저지른 중국인이 중국에 있으니 중국에 범죄 인도 요청을 하는 거고,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이 미국에 있으면 당연히 미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는 거지. 그걸 왜 미워하니 아니 그런 거하고 연결하는지. 저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기 난사했던 사람이 한국 청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인들이 그 사건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정오했습니까? 참 시각 자체도 구시대적인 시각. 또 요즘 보면은 의도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정말 교묘하게 대한민국 군의 사기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우선 대대 중대는 물론이고 소대는 고사하고 분대원들 지휘조차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방위병 출신을 전 군을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으로 앉혀서 전체 군인의 자존심에 생채기를 내더니 군대도 안 간 대통령이라는 자가 평생 군인으로 살았던 대장급을 다 전역을 시키고 또 중간 간부들을 모조리 자리 이동을 하게 만들고 급기야는 참 IMF 때도 없었던 그런 국방비 미지급이라는 이런 참담한 일을 저지른 거 보니까 대한민국 국군의 사기를 박살을 내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두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국민들을 화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거나 안 그러면 딴 복잡한 계산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원인은 태생적 한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교육을 받지 못하고 법전만 딸딸 외워서 결국 변호사가 된 사람이 가지는 그 사고의 한계, 지식의 한계, 가치관 형성의 한계 등등의 원인이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정말 이거는 기본적인 문제라서 대한민국 정말 큰일 났다 그 생각됐습니다. 제가 종교를 믿지는 않지만 신들께 호소어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슨 죽을 죄를 졌길래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오늘 방송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